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조영학입니다. 오늘은 4장의 출제 예상 문제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9번까지 설명드렸고요.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서브 쿼리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서브 쿼리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비하면 답은 쉬운 거거든요. 얼리 필터 서브 쿼리, 서비스 서브 쿼리, 루핑 서브 쿼리, 코렐레이트 서브 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부분은 시험 책에 나오지도 않고 연관 서브 쿼리를 코렐레이트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연관 서브 쿼리, 연관 비연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연관 서브 쿼리가 뭔가요? 앞에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을 서브 쿼리에서 참조할 때 여기 보면 A의 EMPNO라고 하는 것은 메인 쿼리에 있는 테이블의 속성이죠. 이렇게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을 서브 쿼리에서 참조할 때 이걸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메인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의 속성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서브 쿼리의 속성을 참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메인 쿼리에서 서브 쿼리의 어떤 거를 참조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그 서브 쿼리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경우, 이렇게 프롬젤에 들어갈 경우는 참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웨어젤에 들어갈 경우에는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참조가 불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여기 DPNO가 아니고 EMPNO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 서브 쿼리는 중첩 서브 쿼리 중에서 특히 메인 쿼리의 칼럼을 다시 참조하는 서브 쿼리를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11번 다음 테이블들에 대한 SQL1과 SQL2의 결과가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SQL1은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고 있고 SQL2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에서 in이라고 하는 게 A의 콜1과 콜2가 이 서브 쿼리의 결과와 서브 쿼리의 결과가 in은 다중행 비교 연산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in 뒤에 나오는 거는 리스트 형태가 되거나 혹은 다중행 값을 갖는 테이블이 돼요. 이렇게 A, B라고 하는 것이 뒤에 in 이렇게 되면 대문자 in 이렇게 되면 이 뒤에는 1, 2,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지금 여기서 보면 서브 쿼리는 TBL2에서 콜3가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콜1, 콜2 즉 120, 400, 130, 550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그럼 두 번째 SQL2는 가만히 보니까 서브 쿼리 웨어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웨어절에 비교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EXIST가 들어갑니다. EXISTS. 요 웨어절에 맞는 이 웨어절에 맞는 행이 있으면, 웨어절에 맞는 조건에 맞는 건수가 있으면 셀렉트1에서 1을 출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웨어절에 맞는 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출력 안 되죠. 0건이 출력되죠. EXIST는 그 뒤에, EXIST 뒤에 반드시 서브 쿼리가 오고,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건도 없는지, 혹은 한 건 이상이 되는지만 체크해요. 그래서 이 1이 표시되는 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뒷부분이 true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의 해답은 EXIST가 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in보다는 EXIST가 연산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이는 5어기 때문에 in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그 중에 참인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어 연산이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하지만 EXIST는 한 건이라도 결과가 발견되면 즉시 그냥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아래의 SQL문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쭉 보시면 이너조인으로 해서 부서 번호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부서명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브가 있어요. 큐브. 보기를 보시면 다 똑같은데 그룹핑 셋 부분의 뒷부분만 달라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죠. 엄청 길게 보기가 나와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요것만 묻고 있다. 요 부분만 봐도 된다. 요 부분만 보셔도 되거든요. 요것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큐브에 맞는 큐브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룹핑 셋은 무엇이냐? 제가 막 하다가 약간씩 찰찰수가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큐브에 맞는 그룹핑 셋 문법은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고요. 큐브는 이렇게 부서 번호, 비품 번호, 큐브 A, B 하면 이것은 A, B,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그룹핑 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룹핑 셋은 그 그룹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거니까 역시 A, B 전체인데 전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괄호를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그룹핑 셋의 부서번호, 비품번호, 비품번호, 그리고 전체. 답은 3번이 돼요. 거의 결과를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부서번호, 비품번호하고 부서번호별로 합계, 소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비품번호별로 소개를 구하고 전체 총계를 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파티션별 윈도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값을 구하는 윈도우 함수는 어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고마워해야 돼요. 문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쿼리처럼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거 퍼스트 밸류고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퍼스트 밸류는 파티션별 그룹핑에서 가장 처음 값, 라스트 밸류는 파티션별 그룹핑에서 가장 마지막 값. 렉 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렉하고 뭐 이 하면 그냥 이 앞 두 행의 앞값, 리드 하게 되면 이후 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value, last value, 렉, 리드 네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아래와 같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SQL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거는 앞에서 큐브와 그룹핑 셋을 물어봤죠. 이번에는 딱 보시면 이 결과를 보시면 부서번호 직급, 부서번호에 대해서 합, 부서번호 직급, 역시 부서번호에 대해서 합, 그 다음에 전체 합. 그래서 부서번호 직급, 롤업을 의미하죠. 롤업이에요. 롤업, 큐브, 그룹핑 셋. 이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룹핑 셋으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부서번호 직급, 부서번호 전체. 이게 롤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15번 아래 데이터 모델에서 과목별로 점수에 따라 과목별 이렇게 돼 있죠. 과목별 앞에 밑에 보시면 과목별 이렇게 돼 있어서 파티션 바이 과목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과목별로 점수에 따라 등수가 5등 이내인 학생을 선발하는데 결과를 보니 1, 2, 4, 5 이렇게 돼 있죠. 딱 보시면 순위 함수 어떤 거 쓴 것 같아요?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동일 순위 표시하고 1등, 2등, 3등이니까 3등이 없고 2등이 동률이니까 4등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건 랭크예요. 랭크. 댄스 랭크는 1, 2, 3, 4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게 댄스 랭크고 로우 넘버는 뭐 어찌됐든 그냥 1, 2, 3, 4, 5예요. 그게 로우 넘버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게 랭크를 쓰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티션 바이가 돼야 되고
랭크를 쓰고 있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array tbl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정규 표현식을 묻는 문제고 정규 표현식은 올해 새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문제를 좀 자세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의 메타 문자 좀 많은데 뭐가 나올지 사실 몰라요. 정규 표현식의 메타 문자가. 근데 또 이걸 엄청 복잡하게 짜게 되면 그거는 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자, 16번의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요렇게 대괄호 A, Z 이러면 이거는 A, B에서 Z까지 5예요, 5.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의미해요. 앞에 꺽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 그리고 끝에 달러가 있잖아요. 이거는 끝. 즉, 대문자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숫자로 끝나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자, 여기 해설을 보시면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점이 의미의 문자예요. 그 다음에 별표는 0개 이상. 플러스는 1개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의 문자 0개 이상. 없을 수도 있고 1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대문자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는 거. 요거와 요거 두 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건이 요 문제의 답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셀프 조인을 해양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 조인은 계층형 쿼리하고 같이 다뤄지게 되는데, 셀프 조인을 수행하는 경우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동일한 테이블에 두 개의 컬럼 간의 조인을 수행하는 겁니다. 동일한 테이블에 두 개의 컬럼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셀프 조인을 수행합니다. 한 테이블 내에 서로 연관된 컬럼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는 아니고, 네트워크로 분산된 시스템에서 같은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 이건 셀프 조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 3번하고 4번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정보를 사용해서 셀프 조인한다.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3번과 4번이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는 보기인데 4번은 정확하고 3번은 물음표. 왜? 두 개의 칼럼 간에 연관성이 있다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인을 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같은 테이블을 셀프 조인한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세모. 그러다 보니까 답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TBL 테이블에 대한 SQL문을 실행할 경우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이건 디스팅트만 보시면 돼요. 디스팅트가 바로 뒤에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건 꼭 설명드리고 싶더라고요. 디스팅트 하게 되면 콜 1, 콜 2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디스팅트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AA1은 중복되니까 아니에요. BB2, BB3 요렇게 표현하는 게 디스팅트예요. 동일한 중복되는 거는 맨 처음 거만 출력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다 배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결과는 AA1, BB2, BB3 세 건이에요. 근데 카운트 콜 2 했으니까 3이 되겠죠. 디스팅트 중요해요. 디스팅트. 그 다음에 19번. 다음과 같은 SQL문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결과로 옳은 것은 여기 이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윈도우 함수 중에 range, between, proceeding, following이 있어요. range. order by에서 벨 값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자면 이걸 섞어 놓는 건데, 섞어 놓으면은 이걸 일단 정렬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정렬한 결과에 대해서 오른쪽에 윈도우 함수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습은 하시되,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쿼리 자체에 보면 오더 바이 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렬하는 거예요. 만약에 1050, 1000, 1300, 1050 이러면 이걸 다시 정렬하셔야 돼요. 정렬해 놓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범위인데 betwe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50 프로시딩이니까 현재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해설에 제가 써놨는데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잘못됐어요. 자신의 행위 1050이에요. 1050. 자신의 행위 1050이에요.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보기 중에서 그냥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000에 대해서는 950부터 1050까지 하나, 두 개죠. 두 건. 1050에 대해서는 1000부터 1100까지죠. 하나, 두 개, 두 건. 1150에 대해서는 1100부터 1200까지인데 하나. 1250에 대해서는 1200부터 1300까지죠. 하나. 그래서 2211 이렇게 됩니다. 2211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주어진 사원 부서 테이블에 대한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피봇이 나왔어요. 피봇은 이번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피벗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피벗. 피벗은 앞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피벗, 언피벗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피벗은 이렇게 행으로 나열된 값을 이렇게 피벗팅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돌리는 게 피벗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여기 그 부서 번호에 대한 게 부서명이 여기 있어서 이 부서 번호를 부서명으로 다 치환해요. 그게 서브 쿼리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로는 연구개발, 경영지원, 영업 이렇게 늘어서 요거 세로가 여기서 직급에 해당하는 사원, 팀장, 부장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 게 피벗입니다.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 게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많이 쓰는 형식이고,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 피벗은 기계가 읽기 쉬운 형태를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바꿔요. 여기 답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이 답인데, 우리 보통 이렇게 엑셀 정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보기 쉬운 형태예요. 연구개발부서의 사원은 1명이고 팀장은 2명이고, 경영지원 쪽엔 사원, 팀장, 부장이 1명이고, 영업 쪽엔 부장이 1명이 사원이 있구나. 요 한 건 한 건이 다 한 사람이거든요. 요 한 건 한 건이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게 피벗이에요. 여기 보시면 피벗 요 문법을 보시면 피벗은 from 다음에 오고요. from 뒤에 붙어요. from 뒤에 붙어서 카운트 즉 개수를 세는데 for 부서명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컬럼으로 만들고, 경영지원은 경영지원 컬럼으로 만들고, 영업은 영업 컬럼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카운트 별표를 한다. 이 피벗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그룹 바이가 내포되어 있다. 그룹 바이가 들어있다. 피벗에는 그룹 바이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직급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수행을 한다. 직급에 대해 그룹 바이를 수행하고, 역시 부서명별로 그룹 바이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원의 연구개발이 몇 명인지, 여기 사원의 사원 그 중에서 연구개발은 120이죠. 연구개발은 120이에요. 그러니까 사원 연구개발은 120.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130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1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피벗입니다. 언피벗은 정확하게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언피벗이고, 앞에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피벗,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피벗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룹 바이든 어떤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피벗팅이 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산하기는 참 불편해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 이거는 기계가 읽기 쉬운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챕터 4의 출제 예상 문제 설명드렸습니다.